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경제 토크 시작합니다. 오늘은 변영인 기업공시연구소 대표님 모셨는데요. 시장에 대한 궁금증들 하나씩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미국 대선이 이제 돌입이 됐는데요. 네. 투표가 이제 시작됐는데, 야, 누가 되느냐 이게 정말 막판까지 변수고 우리로서는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요. 어떻게 누가 되냐고 물어보면 답은 안 하시겠죠? 뭘 봐야 돼요 앞으로? 네. 뭐 최근에 오늘까지 나와있던 뭐 폴리마켓 베팅 네. 사이트에서는 뭐 67%까지 올라갔던 뭐 트럼프 당선 확률이 네. 최근에 50%대까지 좀 내려갔다가 그래서 뭐 해리스의 집권 가능성이 좀 커지는 건 아닌가 이런 게 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네. 오늘 제가 이전 데이터까지 보니까 54%까지 좀 내려왔던 거 네. 다시 59%대까지 또 올라갔더라고요. 이제 네. 이 부분이 아직은 좀 예측이 좀 불가한 부분이지만 베팅 사이트가 그래도 트럼프의 우세를 좀 점치는 그런 흐름들은 일단 뭐 안에서는 뭐 그렇게 좀 전망을 좀 하고 있는데 그러게. 일단 뭐 경합주가 가장 뭐 중요한 포인트니까 사실 그건 뭐 네. 까봐야 뭐 알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토박사들을 믿어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참 이전보다 어려운 그런 상황들인데요. 확실한 거는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된다.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트럼프가 됐을 때, 해리스가 됐을 때, 혹은 공통적으로 대선 이후에 나타날 수 있는 변화들은요. 네. 오늘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들을 봤을 때는 사실 명확하게는 뭐 트럼프 트레이딩 효과라든지 뭐 해리스 트레이딩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들보다는 네. 시장 수급은 말 그대로 좀 관망 수급이다라고 보여졌기 때문에 대선 결과 이전까지는 좀 동일한 수급 기조가 좀 예상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겠고 다만 조금 이 트럼프나 이 해리스의 당선 여부와 좀 상관이 없이 사실 앞으로 좀 예상되고 있는 흐름들 중에 하나가 대선 이후에 미국과 중국의 이 분쟁 심화, 무역 분쟁의 심화는 더 커지면 커졌지 좀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것 이야기들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도 좀 주목이 되고 여기다 보면서 뭐 산업군에서는 뭐 공급망 관련된 분리 이슈라든가 재편 이슈 이 부분이 시장이 좀 화두로 좀 부각될 수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당선 이후의 메시지 부분들이 뭐 다소 뭐 중국을 좀 겨냥한 그런 발언들이 좀 더 강화될 수 있고 정책도 약간 중국을 좀 견제하는 그런 부분들은 뭐 트럼프라든가 해리스 모두 다 좀 갖고 있는 공통된 어떤 의제이기 때문에 이런 영향들 좀 일부가 좀 예상이 좀 되고 있고요. 가장 좀 시장이 우려하고 있는 부분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우려가 되고 뭐 해리스가 돼서 완도가 되고 이런 개념분들보다는 네. 정책에 관련된 기조가 너무나 좀 다르다 보니까 우선 뭐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좀 커진 상황 내지는 네. 뭐 재집권이 좀 가능하다면 단기적으로는 뭐 좀 보편적인 관세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예상되고 있는 뭐 최근에 정책 기조에서 이야기했던 부분이 10%에서 20%대로 좀 제시를 했었고 중국을 60%대로 좀 제시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국한테는 더욱더 높은 고율의 관세를 좀 부과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국내 경제의 어떤 전반적인 영향들, 뭐 산업군에 대한 영향들을 좀 주시해 봤을 때는 과거 2016년도 당선 이후에 2018년도 때 관세 부과에 관련된 노이즈가 좀 부각됐던 그 시점이 네. 공교롭게도 국내 증시가 한 10%대 정도 조정으로 좀 이어졌던 그런 측면들을 좀 복기를 해보면 상당한 좀 영향으로 좀 작용되지 않을까로 좀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보통은 이런 뭐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한다고 해놓고서는 사실은 당선되면 네. 하는 척하다가 사실 유야무야 하거든요. 네. 근데 트럼프는 뭐 자기가 얘기하고 질러놓은 거를 사실은 막 밀어붙였기 때문에 그죠. 네네. 이제 우리가 트럼프 2.0으로 간다면 네. 학습효과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관세를 많이 올리게 된다고 하게 되면 결국은 이제 미국으로 많이 수출하는 기업들, 중국뿐만 아니라 우리도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좀 뭐 안도할 수 있는 국가가 사실 좀 없다라고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지금 한국도 마찬가지고 일본 그리고 대만의 경우에도 지금 TSMC를 좀 겨냥한 강경한 좀 메시지들이 좀 많았기 때문에 네. 이게 우리나라의 반대로 좀 수혜가 될 수 있다라고 좀 예상은 하지만 이거는 사실 뭐 우리나라도 똑같은 영향이기 때문에 네. 사실 관세율이 얼마만큼 좀 상향될 수 있을까 지금 10%에서 20%인데 초과 상향 부분에서 25에서 30% 정도까지 올리게 되면 이게 분명 좀 수익 지표 관점에서는 부담이 될 수 있는 요인들이 있고 네. 오히려 좀 판매량들이 감소될 수 있는 네. 그런 영향들도 전체적으로 좀 고려를 한다면 시장이 가장 우려하고 있는 부분들은 트럼프의 이 보편적
관세 정책이 좀 가장 리스크하다라고 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무역 정책이라고 하는 네네. 게 사실은 뭐 아무리 베트남이나 이런 데라도요. 사실은 일방적으로 이 무역 정책은 당하지만은 않거든요. 네네. 미국이 관세 올리면 뭐 또 베트남도 그죠. 네. 뭐 베트남이 미국에서 뭘 수입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죠. 어쨌든간에 올릴 거예요, 그죠. 네. 관세 올리고 무역 장벽 이게 네. 이제 글로벌 경제를 위축시킬 영향이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네. 지금 그 부분이 현재는 리스크 요인이 좀 될 수밖에 없고 네. 사실 뭐 IRA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 좀 논의를 좀 하더라도 단기적 관점에서는 이제 관세가 과연 어떻게 좀 영향을 좀 작용할까. 다만 이제 해리스가 이제 집권을 하게 된다면 뭐 정책 승계 관점에서는 뭐 보편적 관세보다는 표적 관세를 좀 이야기했기 때문에 네. 국내 경제에 관련한 어떤 영향도는 굉장히 좀 미미할 수 있겠다. 다만 이제 중국의 고부가 관세율들이 좀 상향이 되고 있는 흐름들. 뭐 더군다나 지금 뭐 ASML처럼 반도체 규제에 관련된 어떤 동맹을 압박하는 그런 스탠스가 해리스 집권으로 인해서 오히려 좀 확대될 수 있는 부분들. 이 부분은 지금 중국향에 대한 매출 비중이 좀 높은 반도체 장비주들이라든가 뭐 소재주의 경우에 오히려 악재로 좀 작용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데서는 뭐 표적 관세이긴 하지만 동맹국들의 미국 참여 유도를 좀 굉장히 좀 압박할 수 있는 가능성들은 반도체 섹터에 좀 희비로 좀 작용될 수 있는 그런 리스크 요인들은 좀 있지만 대체적으로 뭐 표적 관세가 현재의 기조를 봤을 때는 좀 국내에는 다소 좀 우호적이지 않을까 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바이든 정부의 기조를 이어간다고 봐야 되는 거니까요. 네네. 해리스 부통령이 되게 되면 그러면 트럼프가 됐으면 뭐 두 가지 중에 하나니까 트럼프가 됐을 경우에는 IRA 폐지라든지 네네. 전기차 보조금 무료가 많이 여전히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 실제로 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세요? 우선 지금 전망들이 좀 나오고 네. 있는 거. 최근에 뭐 증권사 리포트에서도 좀 많이 전망을 좀 하고 있는데 네. 지금 IRA에 대한 이 정책을 폐지하거나 축소하는 관점 이 부분은 이 상원과 하원을 모두 다 좀 장악해야 되는 이제 그게 좀 선행이 되어야 그렇죠. 되는데 네. 현재 뭐 지지율 격차가 거의 뭐 비등하는 그런 상황에서 과연 이제 트럼프가 당선이 됐을 때 상원과 하원을 모두 다 장악할 수 있을까? 네. 자, 이 관점에는 굉장히 좀 퀘스천 마크가 좀 있고요. 소위 레드 웨이브나 블루 웨이브가 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반대 입법이 좀 불가할 영역이다라고 좀 보여지는 측면들이 좀 있기 때문에 관점에서는 뭐 폐지는 좀 불가능할 것 같고 다만 좀 축소가 되기보다는 수정. 지금 전체적인 부분에서 뭐 제조업을 다시 뭐 본국으로 좀 회귀하는 그런 정책 유도를 좀 하고 있는데 해당에서는 지금 뭐 특정한 뭐 2차 전지라든가 뭐 반도체 같은 특정한 어떤 미국 내 투자를 확대하는 그런 기업들에게 주는 어떤 세액공제 혜택들에 관련 어떤 부분들이 일부 좀 조정되는 그런 스탠스의 어떤 변화가 좀 예상될 수 있겠다라고 좀 생각 좀 해봤고요. 두 번째는 반면에 좀 이 바이든 행정부가 지금 추진했던 그린 뉴딜 정책의 관점에서는 저는 이 부분은 좀 사실 좀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다. 왜냐면은 지금 태양광이라든가 풍력의 경우에는 막대한 세공제를 좀 토대로 해서 미국에서 점유율을 좀 높였는데 이게 뭐 올해 작년도 3분기 이전부터 뭐 태양광의 경우에는 실적의 훼손도가 굉장히 좀 커졌고 이 부분은 그렇죠. 뭐 중국의 모듈 가격이라든가 웨이퍼 공급량들이 좀 하회됐던 부분들. 그래서 뭐 이게 8월 기점에서는 뭐 관세 벽이 막혀서 더 이상 뭐 진입이 좀 불가능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 훼손을 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그렇죠. 근데 정책마저 그렇죠. 어려워지면 더 어려울 거다. 그렇죠. 세액공제라는 그런 혜택마저 네. 사라지게 된다면 과연 투자의 의미가 좀 있을까? 막대한 또 투자 비용들을 회수하지 못할 수 있는 어떤 리스크인. 그러니까 이 부분도 좀 우려스럽고 더군다나 지금 뭐 전기차에 관련된 보조금을 뭐 축소하거나 좀 폐지하겠다. 다만 저는 이 부분은 너무 극단적인 메시지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전반적인 미국에서 뭐 지금 뭐 한 상반기까지에 대한 관점을 보면 전체적인 전기차 내지는 배터리 여기 관련된 어떤 기간 산업의 투자 금액을 한 400조 원으로 좀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막대한 자금이 들어간 상태에서 산업을 위축시킬 수 있는 역행정책을 좀 할 수가 있을까 이런 관점에서는 의문이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지금 2차 전지 섹터가 해당해서는 어떤 노이즈로 좀 작용이 됐던 그런 부분들은 불확실성이 좀 제거되는 계기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 그래서 좀 네. 일론 머스크가 친 트럼프 행보를 좀 보이고 있는 점. 더군다나 종합적인 상황들을 좀 고려해봤을 때는
다소 일부에 대한 뭐 보조금 정책을 달리할 수 있는 뭐 적용 차종을 좀 줄인다든가 부분적인 수정은 있겠지만 전체적인 큰 틀의 기조 변화는 좀 유지가 좀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아직까지 좀 높다는 관점에서 저는 노이즈를 오히려 좀 기회로 좀 활용하는 것이 좀 맞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에 아까 이제 관세 올리는 것과 함께 감세한다 그랬잖아요. 네네. 감세를 하면 세수가 부족하니까 채권 발행을 많이 해야 되고 그러니까 네네. 금리가 오를 것이다. 트럼프 트레이딩이 나타나면서 이제 실제로 기준금리는 빠졌지만 실세금리가 올랐잖아요. 네. 그리고 미국의 금리가 오르면 달러가 강세로 가고 네. 그죠. 이런 것도 예측할 수 있는 흐름이잖아요. 그럴 경우에 시장 영향은 지금 트레이딩 효과에서 우리가 이전에 좀 최근에 뭐 10년물 국채금리의 경우에는 단기 급등을 좀 했었고 환율도 상승을 했는데 이게 단순하게 트럼프 트레이딩 효과인지 당선 이후에도 같은 기조가 좀 이어갈 것인지에 대한 해석은 조금 좀 달라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만 단기적 관점에서는 뭐 국채금리가 좀 올라갈 수 있고 환율의 변동성 어느 정도 좀 예상을 해볼 수 있는데 정책 기조가 크게 뭐 빠르게 좀 변화하기보다는 점진적으로 좀 반영된다는 측면을 좀 고려해 봤을 때는 제한적으로 보는 시각이 좀 맞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뭐 국채금리가 단숨에 좀 급등을 하고 금리 인하의 속도 조절이 안 되고 환율이 다시 재차 상승을 하고 이런 기조들보다는 취임 전까지는 다소 그냥 저는 완만한 흐름들 안에서 좀 유지가 좀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취임 이후에 내각이 구성되고 실질적인 어떤 정책들이 좀 더 확정되거나 지금 공표된 시점에서 각각의 영향도가 좀 달라질 수 있겠지. 지금 이 부분이 뭐 트럼프가 된다고 해서 이런 어떤 리스크 요인이 좀 반영된다. 이거는 저는 조금 더 그런 흐름에 대한 체크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다만 우리가 해리스가 좀 집권을 한다는 관점에서는 최근에 이 트럼프 트레이딩 효과로 인해서 이제 미국 국채 금리가 좀 상승했던 그런 부분들을 되돌리고. 다시 좀 되돌릴 수 있고 환율이 재차 좀 하향 안정화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도 기대할 수 있는 요인들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뭐 국내 증시 관점에서는 트럼프의 노이즈 효과들보다는 해리스의 어떤 우리 국내의 어떤 우호적인 여건들 좀 고려해봤을 때 특히나 뭐 그린 뉴딜 정책의 승계의 관점에서는 태양광이라든가 오히려 풍력의 경우에는 정책 수혜 기조가 좀 더 유지되는 안도함에서 수급이 좀 개선되고 이에 따라서 뭐 내년도에 실적이 좀 개선될 수 있는 긍정적인 어떤 시그널로 좀 이어질 수 있겠고요. 뭐 전기차 보조금에 관련된 정책이라든가 뭐 IRA 그리고 크게는 뭐 칩스법에 관련된 이슈도 제한적이라기보다는 현재 관련된 어떤 흐름을 좀 유지할 수 있는 부분들은 다소 좀 안도할 수 있는 요소가 좀 되겠다. 다만 좀 시장이 좀 보는 부분들 중국과의 어떤 갈등 부분들이 좀 더 심화되면서 중국에 관련된 어떤 그러니까 동맹국들에 대한 어떤 중국 규제를 좀 동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기조들이 좀 더 심하게 되면 주도주인 뭐 반도체라든가 일부 뭐 2차전지 섹터의 경우에도 사실 뭐 공급에 관련된 재편 효과들 이런 것들 때문에 산업에 부분적인 영향은 좀 있을 수 있는데 이거는 뭐 취임 이후에 좀 확인할 수 있는 시그널이 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럼 정리하면 어쨌든 간에 단기적으로는 누가 되느냐에 따른 노이즈가 있는데 네. 조금만 뭐 이 대통령 당선자의 그 네. 결정이라든지 이게 늦어진다든지 뭐 이런 게 지나가고 나면 불확실성의 이제 해소로 볼 수 있는 건지 그럴 경우에 다시 기술주나 대형주 중심으로 가는 게 좋은지 아니면 우리 이제 금투세 폐지가 됐잖아요. 그래서 연말 네. 사실 코스닥에 대한 기대감이 높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코스닥 중소형주가 유리한 거예요. 대형주 쪽이 좋은 거예요. 일단 이 수급의 방향성들 특히나 네. 외인 수급이 좀 크게 이탈됐던 부분들이 뭐 한국의 악재 요인도 상당히 좀 있긴 했고 뭐 주도주가 좀 쉬어가는 자리에서에 대한 외인 수급이 이탈됐던 네. 그런 부분들도 일조는 했지만 저는 좀 가장 큰 부분들이 2016년도에 대한 미국 증시 흐름과 좀 대비해서 봤을 때 신흥국 시장의 자금 유입이 빠르게 유출되면서 미국에서 단기 랠리로 좀 이어갔었던 흐름들 이 부분이 현재 미국 증시 흐름과 좀 다소 유사한 흐름들을 좀 보여줬고 대선 이후에 오히려 해당되는 부분들을 뭐 주요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단기 조정이 좀 일어나면서 해당된 차익 매물에 대한 소화 자금들이 다시 신흥국으로 좀 유입되면서 신흥국 시장에 대한 증시가 좀 반등하는 계기로 좀 작용됐던 측면들로 만약에 좀 이어진다면 긍정적인 수급을 좀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좀 판단을 해봤고요. 다만 지금 이 시장에서는 좀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대선의 불확실성을 갖고서 계속해서 수급의 어떤 방향성들 내지는 수급의 어떤 위축 요인을 좀 가져가는 것보다 네. 뭐 트럼프가 됐던 해리스가 됐든 누가 되든 간에
대선이 빨리 끝나야 음. 오히려 정책의 불확실성이 해소된다는 관점에서 수급적인 측면에서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사실 저도 이런 부분에 좀 일조를 좀 하겠다고 좀 볼 수 있겠고 다만 정책의 우려감들은 상당히 최근 한 2, 3개월에 대한 주가 부분에 저는 많이 반영을 시켰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증시가 상대적으로 강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가 해당되는 어떤 수급 기조를 좀 동조하지 못했던 그런 흐름들을 좀 우리가 감안을 해보면 금토세가 이번 뭐 11월에 뭐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폐지가 좀 확정이 되고 그리고 미국의 대선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는 그런 시점이라면 12월 뭐 한 2달 남은 2024년도에 수급은 저는 뭐 긍정적인 유입하에서 뭐 여기보다 지금 현재보다는 좀 완화될 수 있는 어떤 우상향이 좀 예상된다라고 좀 전망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정리하면 미국 대선 이후에 시장 흐름은 불확실성 해소로 보셨고 유망 섹터는요? 대체적으로 지금 뭐 주도주였던 반도체 섹터에 관련된 희비가 굉장히 좀 네. 큽니다. 그래서 미국 기술주가 조정을 받으면 반도체 섹터가 같이 좀 조정을 받지 않을까라고 좀 많이 우려를 좀 하는데 만약에 뭐 트럼프가 집권한다고 하더라도 AI에 관련돼서 굉장히 긍정적인 뷰를 좀 갖고 있거든요. AI의 규제를 완화하고 해당된 산업에 대한 확장성들 여기서 조금 더 오히려 이 규제라는 허들을 좀 넘어간다면 오히려 다양한 기술 고도화를 좀 이룰 수 있다는 그런 측면들을 좀 대비해 봤을 때 반도체 섹터에는 좀 긍정적인 요인을 좀 작용할 수 있겠고 네. 최근의 조정은 사실 뭐 사이클에 관련된 우려감이 가장 큰 부분이기 때문에 정책 수혜 관점에서 좀 긍정적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 2차 전지의 경우에는 노이즈가 굉장히 좀 컸던 부분이지만 뭐 IRA 관련된 어떤 반대 입법이 사실상 좀 불가능한 점, 전기차 보조금에 관련된 정책도 사실 뭐 취임 이후에 확인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뭐 그렇죠 우려감을 미리 반영시킬 수 있는 그걸 상당히 좀 주가에 좀 많이도 반영이 됐기 때문에 네. 오히려 리스크 요인의 완화 관점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약 바이오 섹터가 해당되는 뭐 국채 금리가 좀 변동성이 좀 큰 그런 부분들 이런 요인들 때문에 일시적인 수급 정책을 좀 가져갔지만 공통된 어떤 공약이라는 관점에서는 뭐 제약 바이오 섹터의 경우에는 뭐 오히려 리스크 요인이 좀 완화되고 난 이후에 수급이 크게 좀 유입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좀 정리하고 있습니다. 일단 셀사들부터 보면요. 네. 실적을 셀 3사가 다 발표한 거죠? 네. 네. 어떻게 나왔습니까? 전망하던 거가. 네. 우선 아쉬움도 있었지만 상당히 좀 2분기 대비해서는 그래도 완화된 실적을 했다. 나름 좀 선방은 했다라고 좀 평가를 할 수 있겠고요. 일단 LG 에너지 솔루션이 3분기 매출액을 6조 8천억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 16.4%가 좀 감소됐지만 2분기 대비해서 오히려 매출이 11.6%가 좀 증가됐습니다. 영업이익이 4,483억을 좀 기록했는데 지난 2분기 대비해서 129%가 좀 증가되면서 오히려 AMPC 반영된 효과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실 이 부분을 좀 제외하면 177억 원의 영업 손실인데 이 규모가 2분기에 전체 2천억 원대 추정되고 있는 IRA 뭐 제거 비용들을 좀 제거하더라도 네. 상당히 많은 적자 폭을 좀 축소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실적을 정말 좀 선방한 뭐 호실적까지는 좀 아니더라도 상당한 어떤 실적 개선을 좀 이뤘다는 평가는 굉장히 좀 긍정적이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고. YY로는 뭐 사실 업황이 그러니까 안 좋은 거고요. 네네. 네. 전분기와 비교했을 때 개선이 됐다는 거고. 네. 또 IRA 세액 빼야 되는 거 아니냐는 분도 있고 그죠? 그걸 왜 빼냐? 그게 사실 영업이익에 녹아 있는데 그런 분도 있는데 그걸 감안하더라도 전분기보다는 좋아졌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LG 에너지 솔루션은 상대적으로 이렇게 실적을 선방한 이유는 뭔가요? 네. 그래서 지금 확정 실적 발표에서 좀 세부 데이터가 좀 나왔었는데 네. 2분기 대비 매출액이 증가됐던 배경들이 뭐 북미 합작 공장이 좀 가동 부분에 대한 일부 매출 반영이 좀 있었고 네. 유럽 고객사의 출하량이 좀 증가됐습니다. 이게 삼성 SDI와는 좀 다른 결을 좀 보여줬는데 오히려 유럽 고객사에 대한 출하량이 좀 증가됐던 부분들 그리고 여기 더해서는 ESS 매출이 3분기 실적의 반영 효과가 좀 커졌던 점 이 부분이 오히려 매출의 증가 요인으로 좀 작용을 좀 했었고 다만 지금 IRA 세액 공개를 차감했던 적자 폭의 어떤 축소 기준은 ESS 출하량이 좀 증가되면서 이익 부분을 일부러 상쇄시켰다. 이 부분은 ESS 매출 부분을 좀 제외한다면 역시나 중대형 전지 부분에 대해서는 손실 기조를 좀 더 이어가고 있는 그런 흐름들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종합적인 어떤 실적은 지금 IRA 세액 공제액을 모두 반영한
그런 수치를 좀 봤을 때는 굉장히 좀 긍정적인 이익 개선을 네. 이뤘다고 좀 평가해 볼 수 있겠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실적이 선방했고 지나고 보면 사실 외국인 기관들이 샀던 이유가 또 있는 거예요, 그죠? 네. 왜 샀나 싶었는데 삼성 SDI는요? 네. 삼성 SDI 경우에는 사실 이렇게까지 실적 기대치가 좀 내려갔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로 네. 일단 매출액이 3조 9천억 원 좀 기록했는데 전년 동기 대비 29.8%가 좀 감소됐습니다. 근데 시장 컨센이 4조 4천억 원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 5천억 원 정도가 매출이 좀 감소한 예. 그런 영향을 좀 이어졌고 영업이익은 전망치가 1,291억인데 전망치를 소폭 좀 상회했어요. 1,299억을 좀 기록했지만 역시 뭐 전년 동기 대비 72% 네. 정도 이익이 좀 급감하는 그런 흐름들 좀 보였기 때문에 아니, YY는 그렇고 네. 컨센은 어쨌든 뭐 충족한 거네요. 네. 네. 컨센은 충족은 아니죠. 아닌가요? 이익 기대치가 좀 많이 내려갔기 때문에 아. 이 부분을 좀 충족했다고 좀 보기 어렵고 어렵고요. 네. 다만 LG에너지솔루션이 2분기 대비해서 매출액이 증가됐고 이익도 좀 증가됐던 결과는 좀 다르게 2분기 대비해서 매출이 4%좀 감소했고 특히 영업이익이 46% 감소했습니다. 2분기 대비해서. 네. 그래서 지금 어닝 쇼크까지는 아니더라도 실적의 기대치보다 조금 내려갔던. 그런데 이제 개별적인 어떤 손익구조에 대한 흐름들을 좀 봤을 때는 네. 3분기에 그 편광 필름이라는 사업 부분을 좀 매각을 하면서 이제 중단 사업으로 이제 손실 처리를 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네. 해당되는 매출액을 좀 제외하더라도 전체적으로 한 4천억 원 정도의 매출 감소 요인들이 좀 있었다. 이 부분은 사실 뭐 중단 사업 효과 때문에 실적이 안 좋아진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캐즘 현상들이 영향을 좀 줬다라고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미국 시장의 관점에서 뭐 ESS 매출이 좀 증가됐던 부분들, 뭐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과 좀 동일한 흐름들 보여주고 있는데 뭐 컨코레스도 한번 언급했던 것처럼 4분기에는 ESS 매출이 더 증가될 수 있는 부분들이 지금 2차 전지 특히나 뭐 중대형 전지 부분에 대한 출하량 감소를 어느 정도 좀 상쇄할 것이다 좀 예상할 수 있겠고 지금 삼성 SDI가 작년 한 1분기까지 좀 좋았던 게 그러니까 올해 1분기까지 굉장히 좋았던 부분들은 유럽의 프리미엄 배터리에 관련된 출하량들이 좀 더 증가되면서 네. 배터리셀 3사 대비해서는 수익 기조가 좀 가장 좋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2분기부터 좀 꺾였는데 4분기 시점으로 보면 프리미엄 배터리 출하량들이 좀 증가될 수 있을까? 이 부분 여부가 좀 주목이 되고 있고 중요한 거는 12월부터 스텔란티스 합작 공장이 좀 가동을 하는데 네. 초기 가동률에 대한 매출 연동성들은 굉장히 좀 작겠지만 내년 1분기에는 그래도 실적의 어떤 기여 효과 내지는 좀 반영 효과는 좀 주목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상대적으로 이제 LG에너지솔루션이 외국인 기관 수급 들어오고 지금 실적 상대적으로 선방하기 전까지는 삼성 SDI가 실적 면에서 제일 좋았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기대감도 있었고 주가도 탄탄했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SDI는 좀 부진했다는 건데 역시나 이제 유럽 쪽에서의 그 조금 기대감이 좀 못 됐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실적 뭐 셀 3사 가운데 제일 주목해 보는 건 결국 SK 이노베이션이 네. 어떻게 되는지잖아요. 네. SK 온이 여기는 어떻게 했어요? 네, SK 이노베이션의 경우는 주력 사업에 관련된 손실이 좀 컸고 네. 적자 전환을 좀 하면서 좀 어닝 효과를 좀 기록했는데 정유 쪽. 예. 매출액이 17.6조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 11.2%가 좀 감소됐는데 네. 영업 손실이 4,233억. 근데 시장의 손실 전망치가 한 5,300억 원 정도 추정된 것보다는 네. 그래도 조금 완화됐다. 이게 완화된 부분이 SK온이 이 창사 이래, 그러니까 출범 이래 뭐 사상 처음으로 흑자 전환한 그런 효과들이 일부 좀 반영이 됐다고 SK온이 언제 흑자 전환을 보지고 거의 뭐 한 1년 거로 이번엔 된다. 맞습니다. 아니다. 이번엔 진짜다. 양치기 소년이었잖아요. 근데 분기 흑자 전환 했어요? 네, 2021년도 10월 달 이후에 한 번도 영업이익 관점에서 네. 뭐 흑자로 좀 전환된 바가 없었는데 네. 이번 3분기에 얼마나 됐어요? 사상 첫 240억 원 정도로 좀 추정을 좀 했고요. 오. 이 부분은 뭐 주력 사업과는 좀 별개로 좀 봤을 때 네. 일단 뭐 출하량들이 좀 더 크게 좀 증가된 건가 이런 부분들보다는 원가율이 좀 더 개선됐던 효과들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지금 SK온의 경우에도 사실 뭐 내년도 상반기부터 뭐 현대차 조지아 공장이 좀 공급되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일부 합작 공장이 좀 들어가고 있는 배터리 셀의 출하량들이 좀 증가될 수 있는 요인들 좀 고려해 보면 현대차의 신차 출시가 좀 예정되고 있는 내년 상반기 기점을 보면 오히려 이익 기조가 4분기까지 좀 더 이어질 수 있을까 이 부분은 좀 더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지만 네. 어찌 됐던 간에 사실 240억 원의 사상 처음으로 이 흑자 전환을 했던 것은 그러니까요. 상징적인 좀 의미가 좀 크지 않나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240이 아니라 뭐
2,400만 원 흑자가 됐어도 의미 있는 건데 그죠? 네. 그러니까 근데 오히려 시장 영향 때문인지 혹은 이제 정유 쪽이 계속 좋았으면 그죠? 네네. 좋으면서 이게 흑자 전환했으면 되게 시너지가 났을 텐데 네. 이런 기존 사업이 좀 안 좋다 보니까 그 분기 흑자 났던 게 조금 시장에서의 좀 반영 네. 이런 건 좀 약했던 것 같아요. 예. 우리 라이언 일병 구하기잖아요. SK온 구하기 그죠? 네. SK온의 분기 흑자는 기대해 볼 만합니다. 네. 배터리 셀 3사 3분기 실적을 자세하게 체크를 해 주셨는데요. 네. 이제 그러면 향후 4분기는 어떻게 되는 건지 그다음에 또 네. 미국 대선 관련된 불확실성을 어떻게 극복하고 갈 것이냐가 이제 중요하잖아요. 네. 전략.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 대선 결과 이후에 네. 과연 2차 전지 섹터에 좀 얼마만큼에 대한 영향으로 이어질까 이 부분을 좀 많이 우려할 텐데 트럼프가 집권을 한다고 보면 사실 IRA 관련된 노이즈 이슈 내지는 뭐 전기차에 관련된 어떤 정책이 바뀔 수 있다. 네. 그런 리스크 요인들은 좀 많이 무뎌지는 것 같아요. 좀 뭐 증권사의 어떤 전망치라든가 투자 의견들 좀 많이 복귀를 좀 해보면 지금 전체적인 부분에 뭐 반대 입법이 당장은 좀 불가능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상원과 하원을 단계에 좀 장악하지 못한다는 어떤 네. 관점 내지는 지금 현재 어떤 지지율을 좀 감안해봤을 때 이 부분에 대한 수정은 좀 어렵지 않을까. 다만 해당되는 보조금에 관련된 정책이 일부 바뀔 수 있는 뭐 적용 차정을 좀 축소한다든가 보조금을 적용 차정에 대한 어떤 요율이 좀 바뀐다든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좀 예상을 할 수 있겠는데 이것도 사실 트럼프가 취임하고 난 이후에 좀 구체될 수 있는 사안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너무 우려했던 것은 좀 다소 좀 아쉽지 않나라고 보고 있지만 오히려 대선 이후에 저는 2차 전지 섹터가 오히려 수급적인 측면에서 어떤 기대 요인도 좀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3분기에서 4분기에 뭐 관련된 출하량들은 지금 계속해서 좀 감소가 좀 예상되고 있는데 지금 일부 합작법인의 가동이 12월부터 좀 시작을 하고 있고 내년 상반기에 전체적으로 한 4개에서 많긴 한 6개 정도의 합작 공장들의 어떤 가동이 좀 시작이 되거든요. 이 부분이 정확하게 이 전기차의 양산 목표량들이 좀 제시되지는 않았지만 테슬라의 어닝콜에서도 언급했던 부분들은 뭐 인도량을 20에서 25% 정도 상향한다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긍정적인 제시. GM과 포드는 아마 4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연간 전기차에 관련된 양산 목표량을 지금은 삭제했지만 내년 1분기 관점 이전에는 다시 좀 수립하면서 좀 제시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 판매량에 대한 연동 효과들은 조금 더 커질 수밖에 없고 지금 스텔란티스 마찬가지로 지금 지프의 전기차종이 내년에 한 4종 정도가 좀 출시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초기 흥행들 그리고 유럽에서 보조금 정책이 지금 독일에서만 부활 여부를 좀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영국에서도 해당되는 어떤 이슈가 좀 부각이 됐기 때문에 지금 유럽에서도 점진적인 보조금이 다시 부활되는 어떤 흐름으로 좀 이어진다면 업황 개선 관점에서도 오히려 좀 긍정적인 어떤 시그널로 좀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전망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사실은 4분기도 지금 3분기 실적이 2분기보다는 LG엔솔 같은 게 좋아졌는데 네네. 그렇죠. YY는 아직 안 좋고요. 4분기 그렇다고 뭐 극적으로 실적이 사실 좋아지기는 이제 어려운 거잖아요. 시간이 걸리는 네. 거고요. 다만 이제 LG엔솔 같은 경우는 최근에 뭐 분위기가 많이 좋아졌는데 그러면 셀 3사에 대한 전략 그다음에 우선순위는 그동안에 이제 제가 이제 대표님이 그러신 건 아니고 제가 느끼기에는 3사 중에서는 그래도 SDI가 제일 똘똘하다. 정보체도 있고 이렇고 그러다가 이제 그 이후로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확 부각됐잖아요. 네. 여전히 셀 3사 가운데 LG 에너지 솔루션이 가장 중심인지 아니면 아까 분기 흑자 전환한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지요. 오늘 공교롭게도 저는 사실 삼성 SDI를 좀 원픽으로 좀 보고 있는데 네. 오늘 유독 주가의 흐름을 봤을 때는 삼성 SDI가 5%대 혼자만 5.9포인트 좀 하락을 좀 했어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시장에 특별한 어떤 이슈가 좀 없었고 전체적으로 뭐 트럼프 노이즈 효과를 좀 차지하더라도 LG 에너지 솔루션이 1%대 하락을 했기 때문에 네. 전체적인 상황들이 삼성 SDI만 유독 주가가 좀 빠질 이유는 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시장에 지금 나오고 있는 풍문들이 시설 투자를 위한 뭐 자금 조달, 유상증자에 관련된 이슈가 좀 부각이 되면서 이게 좀 노이즈로 좀 작용을 한 것 같은데 당장 아직 확정된 어떤 상황들이 좀 아니기 때문에 네. 해당되는 수급 영향은 일단은 좀 제한적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요인들을 보면 4분기 스텔란티스의 합작 공장에 대한 초기 가동률을 저는 시초에 한 35%에서 40% 이상을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상되는 수율이 좀 개선되고 있고 오히려 초기에 공급량들이 좀 확대될 수 있는 내년도 지프의 전기차 라인업에 대한 출시가 좀 확대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이어준다면 실적의 개선 기대 효과들이 저는 내년 1분기에는 정말 좀 기대할 수 있는 요인들이 있고 네. 처음으로 또 AMPC 세액 공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4분기 말에 대한 또 반영 효과는 좀 미미할 텐데 내년 1분기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실적의 비교식이라고 하면 2024년도에 1분기 실적 데이터가 될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내년도에는 실적의 개선 효과가 좀 크다는 점. 물론 LG 에너지 솔루션의 경우에도 뭐 4680 배터리라든가 해당되는 초기 출하량들 좀 증가될 수 있는 긍정적인 요인들은 좀 좋지만 지금 수급적인 관점 그리고 실적의 단기적 관점에서의 어떤 실적 유입 기대감들은 삼성 SDI가 조금 더 양호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전망해 보십니다. 소재사들도 뭐 주로 이제 양극재 업체가 대표적인데 네. 실적 발표 내용 좀 리뷰해 주시면 대체적으로 어쨌든 좋지 않았죠. 네, 일단 뭐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는 크게 좀 하회를 했는데 네. 일단 에코프로비엠부터 좀 말씀드리면 3분기 매출액이 5,219억을 기록했는데 네. 시장 컨센이 한 5,669억이었기 때문에 매출액은 좀 소폭 좀 하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년도기 대비 71.1%가 좀 감소됐는데 네. 일단 영업 손실 부분이 영업 이익이 아니라 영업 손실로 좀 예상됐고 이전 컨센이 영업이익 한 3억 정도가 좀 제시가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보다 좀 크게 손실이 얼마나 악화된 났나요? 412억을 좀 기록했는데 네. 지금 보수적으로 좀 제시됐던 영업이익의 추정치가 200억 원대 중반이었으니까 이보다도 더 손실 규모가 좀 늘어난 것이죠. 네, 그러니까 소폭 흑자 내지는 네. 200억대 중반 정도. 손실을 네. 예상했었는데 400억 적자가 났으니까 네네. 에코프로비엠 실적 안 좋았다. 네. 네. 원인은요? 그래서 해당되는 영향을 좀 보면 우리가 수출 데이터에서 이미 좀 확인한 것처럼 네. 매출액의 감소는 어느 정도 좀 감안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양극재 출하량들이 그렇죠. 전체적으로 좀 감소됐고 수출 금액도 다운이 됐다는 것은 네. 판가가 내려갔다라고 좀 보는 게 좀 맞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좀 예상을 좀 했는데 가장 중요했던 부분이 3분기 기점에서는 우리가 9월 30일 데이터 제가 정확하게 좀 기억을 하는데 킬로그램당 70.5위안 정도로 리튬 가격이 좀 굉장히 좀 많이 빠졌을 그런 시점이 좀 있었는데 해당돼서는 뭐 3분기에 재고자산 평가 손실 188억 원이 반영됐는데 이 부분은 역시나 리튬 가격이 상당한 어떤 레깅 효과로 좀 작용이 됐던 그런 부분들이 수익 지표에 좀 훼손으로 좀 이어지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는데 4분기 매출액도 뭐 예상보다는 좀 안 좋습니다. 4,930억을 좀 전망을 하고 있는데 네. 일단 뭐 2분기에는 그래도 부분적인 흑자 기조를 좀 이루었는데 뭐 3분기 그리고 4분기까지 영업 손실을 이어가지 않을까라는 우려감들이 좀 나오고 있고 네. 약간 적자였다면 2분기에는 적자였고 3분기에는 2분기까지 흑자였는데 네네. 소폭 3분기 적자, 4분기도 그렇죠. 적자 예상이에요. 네. 다만 이제 적자 폭에 대한 컨센이 좀 달랐는데 예. 좀 뭐 412억보다는 조금 줄어든 한 190억. 근데 거의 뭐 한 200억 정도에 대한 네. 적자 기조를 좀 보일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뭐 장사를 좀 잘해서가 아니라 네. 사실 뭐 3분기에 환입 효과가 좀 컸기 때문에 일부 재고자산 평가 손실의 환입 그러니까 손실 부분에 대한 이익 전환을 일부 좀 반영하면서 좀 완화될 것이기 때문에 사실 뭐 사업 회선을 좀 보는 게 맞겠다. 그렇게 좀 전망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에코프로 BM은 그 코스피로 이전 상장 얘기 계속 있었잖아요. 네네. 꽤 오래됐는데 뭐 계속 그냥 얘기만 있고 안 해요. 뭐 얘기가 좀 있었나요? 네. 이번에 뭐 시장 전망치보다 네. 좀 이익 기조가 좀 나빠졌는데 예. 그래도 좀 기대할 수 있는 요인들이 사실 에코프로비엠이 지난 뭐 정기주총에서 사실 이전 상장에 관련된 안건을 좀 승인받고 나서 일정이 좀 그러니까요. 구체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올해 뭐 안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우려감들이 좀 나왔는데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이제 구체화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2025년도 1분기 안에 코스피 이전 상장에 관련된 어떤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라고 좀 공표를 좀 했었고요. 아마 이제 이번 달에 이전 상장 신청서가 좀 더 제출이 좀 된다면 구체화된 일정들이 좀 나올 것이고 내년도 봄 이전에는 아무래도 이제 코스피 이전 상장에 관련된 일정이 완료되지 않을까. LNF 사례를 좀 봤을 때 LNF가 이전 상장을 좀 결정하고 나서 구체적인 좀 일정이 좀 나왔을 때 네. 단기적으로는 한 30% 이상 주가가 좀 상승했던 그런 영향들 좀 있었기 때문에 에코프로비엠 역시도 최근에 그런 기대 요인들이 좀 일부 좀 반영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뭐 캐즘 효과 3분기에 이어서 4분기까지도 실적은 안 좋지만 그래도 코스피 이전 상장에 관련된 수급 기대감들이 단기적으로는 좀 주목해볼 구간이 아닌가 그렇게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전 상장은 뭐 했는데 거래소에서 늦추면 뭐 할 말은 없는 건데 회사 측에서 그러니까 뭐 카드로 쥐고 있는 건지 꽤 네. 오래 끌었는데 내년에 1분기 한다는 얘기고 증권사들의 그 시각은 어때요? 실적 나오고 나서 에코프로 BM이나 양극재 업체들에 대한 네. 전체적인 뷰를 좀 네. 보면 지금 사실 TP가 하향된 것들은 뭐 국내 증권사들은 마찬가지로 뭐 네. 에코프로비엠만 뭐 특정한 것이 아니라 포스코 퓨처엠이라든가 뭐 LNF까지에 대한 목표 주가는 좀 내리는 상태인데 다만 좀 차별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LNF의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소 좀 긍정적인 예. 그러니까 투자 의견은 뭐 중립에서 좀 매수로 좀 전환됐던 일부 의견들 좀 있었고 에코프로비엠의 경우에는 전반적인 어떤 국내 증권사들의 평가는 좀 냉혹하지 않나. 그런데 네. 이제 한 가지 좀 주목해볼 포인트가요. 이제 일본의 노무라 증권이 투자 의견을 중립해서 좀 매수로 좀 상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어려운 구간이지만 향후에 업황이 개선되는 시점에 생산 캐파에 관련된 어떤 회복률을 좀 봤을 때는 양극 소재사 중에서 가장 매력도가 좀 높다라고 좀 언급을 좀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좀 공교롭게도 지금 삼성 SDI를 좀 고객사로 좀 두고 있죠. 이 부분에 대한 스텔란티스 초기 물량들이 좀 더 증가가 되면 네. 4분기, 그러니까 10월부터의 점진적인 물량 반영 그리고 초도의 계획 물량들을 한 1분기부터 좀 더 본격적으로 좀 반영이 되면 4분기보다는 저는 내년 1분기 실적의 기대감들은 조금 더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럼 두 가지 포인트를 보면 1분기의 실적 개선, 두 번째는 코스피 이전 상장에 관련된 네. 기대 요인 두 가지에 대한 수급을 우리가 좀 주목해 봤을 때 양극 소재사 3사 중에서는 가장 단기적인 모멘텀은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 에코프로 BM이 네. 실적 이어가게 되면 실적 중에서는 양극재 3사 가운데서는 그래도 제일 똘똘한 친구가 포스코 퓨처엠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퓨처엠 실적은 좋게 나왔어요. 포스코 퓨처엠도 그러니까 저도 사실 이렇게까지 실적이 좀 안 좋았을까 이런 생각에 대한 네. 너무나 예상보다 좀 많이 빗나갔기 때문에 일단 3분기 네. 매출액이 9,228억을 좀 기록했는데 네. 일단 시장 컨센이 1조 3천억 대비해서는 거의 뭐 한 4천억 원 가까이 조금 매출액이 좀 미스했고, 빠진 셈이고요. 네. 전년 동기 대비 28.2%가 좀 감소됐는데 영업이익은 13억 6천만 원. 오늘 전망은 얼마예요? 시장 컨센 286억이죠. 거의 많이 뭐 빠진 것이죠. 그러니까 간신히 그냥 흑자 유지했네. 네네. 네.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 96%나 좀 감소를 했는데 네. 마찬가지로 지금 이 양극재 재고 손실에 관련된 평가 손실액들이 일부가 좀 반영이 됐고 이 금액이 아까 이 에코프로비엠이 한 188억 원으로 좀 반영이 됐지 않습니까? 근데 포스코 퓨처엠의 경우는 한 223억. 여기다 해서 음극재 평가 손실도 한 50억 정도가 좀 반영이 되면서 종합적으로는 한 270억 정도가 이 손실로 좀 잡혔던. 그래서 좀 컨센과 좀 대비해서 봤을 때는 거의 해당되는 평가 손실 부분을 좀 제외한다면 대체적으로 좀 컨센에는 좀 부합을 했는데 이게 평가 손실 부분에 관련된 반응 예측치가 좀 달라진 부분들이 아마 실적의 미스 요인이 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포스코 퓨처엠 생각보다는 실적이 안 좋았고요. 전망은요. 퓨처엠 전망은 어때요? 네. 일단 우리가 좀 네. 예상했던 실적이 그나마 양극 소재사 3사 중에서 좀 양호할 것이다라고 좀 봤던 뷰가 지금 3형계 양극재 공급량들은 좀 감소되고 있는 흐름들인데 M86 단결정 양극재가 2분기에 수율 개선했고 그래서 2분기에 판매량이 좋았기 때문에 3분기까지도 그래도 좀 견조한 흐름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을 했는데 네. 일단 단결정 양극재가 좀 공급량도 좀 증가를 좀 시켰지만 장기 보유됐던 양극재 손실 부분이 결국에 좀 발목을 좀 잡은 그런 셈이고요. 다만 이번에 캐펙스 관점에서에 대한 기조를 좀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2030년도 양극재 생산 캐파를 뭐 연 100만 톤 그리고 음극재를 연 37만 톤을 좀 목표로 해서 2조 1천억 원대 설비 투자 부분에 관련돼서는 그런 입장을 다시금 좀 이어간다는 그런 그림들은 긍정적인데 한간에서는 해당되는 재원을 과연 좀 어떻게 좀 조달할 것인가.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여기도 유상증자라는 어떤 리스크 요인이 부각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2차전지 섹터들의 최근에 어떤 주가의 조정폭들이 크고 앞으로 계획되는 이 캐펙스 투자는 좀 많은데 일단 재원은 한정적이고 수익 지표가 좀 악화되는 그런 부분들이 현금의 어떤 창출력들을 좀 낮추는 그런 계기로 좀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사실 잠재적인 리스크는 아마 자금 조달에 관련된 어떤
그 변동성 그런 부분들이 좀 우려되지 않나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양극 3사 가운데서는 사실 제일 우려가 되고 또 최근엔 기대도 있고 어떻게 보면 기대의 변동성이 제일 큰 게 LNF잖아요. 네네. 예, 실적은 당장은 좋아지지 않았을 걸로 보이고 대신 테슬라에 대한 기대감도 있거든요. 실적부터 좀 체크해 주세요. 네. 네. 3분기 매출액이 3,516억. 네. 그러니까 시장 컨센이 4,564억이니까 네. 마찬가지로 매출액이 좀 감소됐던 요인들. 전반적인 좀 비율은 좀 비슷합니다. 71%가 좀 감소됐는데 영업 손실이 컨센 569억 대비 또 증가가 됐어요. 724억인데 마찬가지 여기도 일부 재고 자산 평가 손실 효과. 그러니까 이 부분이 종국적으로 보면 리튬 가격이 재차 반등하지 못하고 다시금 좀 저점으로 좀 내려갔던 그런 부분들의 어떤 우려 요인으로 좀 작용을 했고 네. 지금 최근 리튬 가격은 한 75엔 중반까지는 좀 올라왔지만 아직 80위안대를 좀 회복하지 못했고 다만 여기서 더 내려가지 않는다면 레깅 현상들은 좀 정체되면서 오히려 평가 손실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익으로 좀 환원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다라는 평가들이 좀 있기 때문에 네.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 4분기에는 일부 이익 기조로의 영향을 좀 줄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겠지만 마찬가지로 출하량들은 4분기가 더 안 좋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실적의 기대치는 좀 매우 좀 낮아진 상황인데요. 다만 좀 기대할 수 있는 요인들이 그러니까 양극 소재사들 중에서는 오히려 테슬라양 공급 관련된 이슈가 좀 크게 좀 부각이 되고 있는데 네. 엔시미 양극재 출하량이 좀 증가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4분기에 4680 배터리에 들어가는 전용 양극재 그리고 내년도 모델 Y의 페이스 리프트가 좀 끝나고 나면 여기에 2170 배터리가 탑재될 수 있다는 그런 부분들이 아직 뭐 픽스되지는 않았지만 아마 이게 11월 말 아니나 뭐 12월 초 안에 좀 확정이 되면 내년 1분기에 초기 공급량들이 좀 더 늘어나는 부분을 보면 LNF도 좀 빠르게 실적을 좀 개선시킬 수 있는 어떤 기대 요인으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양극재 업체 3사의 실적과 전망을 봤는데요. 이제 주목해야 될 부분하고 전략은요? 네, 전반적인 상황들 그렇지만 우리가 좀 학습 효과 좀 있었던 것처럼 네. 지금 캐즘 효과들이 좀 지속되고 다만 우리가 2분기 대비해서 배터리 셀사의 경우에는 오히려 배터리의 출하량들이 좀 더 증가가 됐는데 왜 양극 소재사들은 동조되지 못하고 오히려 이 이익 훼손 규모가 좀 더 커지는가 이 부분이 북미 시장보다는 유럽의 재고 조정 여파가 아직까지 좀 더 심화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고요. 이 부분이 뭐 단기적으로 보조금 정책이 뭐 연내 확정된다 이런 시그널까지는 이어지진 않았지만 점진적으로 지금 합작 공장에 대한 가동률이 좀 상향될 수 있는 긍정적인 어떤 비율을 보면 내년도 1분기를 기점으로 보면 크게 수익성 지표는 좀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 이 점을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우리가 실적의 회복 관점에서는 4분기까지에 대한 기대 요인들은 좀 없고 다만 내년도에 대한 기대치가 좀 높다는 관점에서는 LNF가 테슬라양 관련된 이슈가 좀 부각될 때 네. 단기적 관점의 수급 유입 가능성이 좀 크고 가장 뭐 기대될 수 있는 종목은 에코프로비엠인데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스피 이전 상장에 관련된 모멘텀과 1분기 실적 개선에 관련된 기대 효과들이 맞물리게 된다면 오히려 단기적인 상승폭들은 조금 더 커지지 않을까. 물론 저 포스코 퓨처엠의 경우에는 지금 4분기에 관련된 어떤 투자 손실 규모가 좀 많이 반영이 좀 됐지만 실적 개선 관점에서 뭐 포스코 퓨처엠도 뭐 이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모멘텀의 관점에서는 네. 에코프로비엠이 가장 매력적이지 않나 그렇게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양극재 업체들 전략하고 토픽 얘기해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기타 소재 업체들 조금 눈에 띄는 거 있으면 보이시는지. 최근에 이제 어쨌든 전체적으로 약하긴 한데 이 금투세 폐지 이런 거 되니까 아무래도 네. 그죠? 조금 투기적 매수가 몰리면서 뭐 하이드로 리튬이나 네네. 리튬 포워스 이런 하이드로 리튬은 오늘 방송하는 날 상한가 같고요. 네네. 장비 업체들도 CIS 이런 게 좀 사실 들쭉날쭉하죠, 그렇죠? 네네. 그래서 혹은 뭐 전액 얘기도 우리가 많이 했었고요. 네. 기대되는 거 엔캠, 네. 동박 이런 쪽은 뭐 아직까지 또 좀 더 된 것 같고 그 양극재를 제외한 기타 소재 쪽에서는 조금 그나마 주목해 볼 만한 포인트는요. 부가 소재들 네. 중에서 오늘 흐름이 좀 좋았던 최근의 흐름이 가장 네. 좋은 섹터가 전고체 배터리 섹터인데 전구체. 전고체 전고체. 전고체 예, 배터리. 예. 그래서 오늘 CIS의 경우에는
고체 전해질 관련된 전고점 모멘텀이군요. 네네. CIS는. 고체 전해질 관련된 어떤 계약 이슈가 아직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이게 저는 뭐 사실 뭐 단기적인 성과보다는 중장기 관련된 이슈가 좀 부각될 때마다 예. 개별 이슈로도 부각될 수 있는 점을 좀 고려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리튬 관련 종목들의 경우에는 일단 뭐 상용화 관련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좀 일부 좀 수반되고 있는 흐름도 있지만 탄산 리튬 가격이 계속해서 좀 하향 추세를 좀 보이고 있는 점 이런 것들이 앞으로 공급량들이 확대되는 관점이 아니고 일단 단가가 좀 회복되지 못하는 그런 구간이라면 사실 실적의 기여 효과가 얼마만큼 좀 클까 그런 관점에 좀 접근을 해보면 저는 사실 어떤 특정 이슈에 좀 추격 매수하는 것보다 사실 오랫동안 좀 조정을 받고 있는 뭐 배터리 셀사라든가 앞으로의 실적 개선 좀 확연한 그런 종목들의 저점 매수를 좀 노려보는 전략이 좀 유효하지 않을까를 좀 보고 있고요. 대주전자 재료도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난 고가 이후에 최근에 어떤 증시 주가는 좀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네. 현재 그래도 뭐 10만 원대 좀 탄탄하게 좀 지지를 좀 해주고 있지만 대주전자 재료의 경우에는 사실 뭐 실적에 대한 일시 피크, 3분기에 관련된 실적의 어떤 우려 요인들이 있지만 뭐 대체적으로 시장의 어떤 컨센에 좀 부합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 오히려 이 내년도에 대한 실리콘 음극재 적용 차종이 확대될 수 있는 부분들 크게는 지금 전자재료 부분에 대한 매출 포지션이 크지만 대주전자 재료가 앞으로 2차 전지 소재 부분에 대한 매출 파이가 좀 커지는 그런 구간에서에 대한 확장성을 좀 고려해 보면 저는 10만 원 초반 구간, 11만 원 미만은 계속해서 좀 분할 매수는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전망해 보고 있습니다. 네, 2차 전지 양극재를 포함한 소재 전략들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님과 함께 세웠습니다. 고맙습니다.